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정례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회의록이 결과가 됐는데 나타났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 의견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주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는 빅테크 주들이 시장의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하나씩 보시면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 먼저 보시면 0.0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4,665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역시도 0.34%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35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어제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0.3%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4,681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지수도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엇갈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계속 좋지 못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차 대유행 우려감이 계속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27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다치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시고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엇갈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0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85선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0.12%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1,0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0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36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32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495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446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849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그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78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9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76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수급 양상이 짚어지고 있는지 보니까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69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192억 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1,806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부터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는데요. 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리포트를 내놨지만 일반적인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줬는데요. 주가는 반등하다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6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는 더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2% 넘게 올라주면서 42만 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임상 2A상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DNA 백신인데요.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고 있습니다.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5만 5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감자와 또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생존을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판단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3,4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야놀자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희 펀드에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나스닥에 IPO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화투자증권 보겠습니다.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4,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7%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면서 15,3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스마트폰의 호황이 예상이 되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의 오름세에 나타나면서 23만 5,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카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MSCI 편출로 나타난 수급 악화가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점도 매력적이다라고 짚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면서 35,900원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카오게임즈는 잘 가고 있습니다. 4%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7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게임주인 펄어비스 역시도 0.64%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야놀자 관련주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을 짚어보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15%대 급등 양상을 펼쳐줍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대성장투도 살펴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1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8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주 IB투자까지 살펴보시면 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7,200, 3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루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진과 함께 mRNA 기반 백신 개발을 공동 협력을 하겠다는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을 호재로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면서 11,15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키트 생산에서 케이싱과 또 패키징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탑스의 경우에는 1%대 강세 보여주면서 3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정거래보다 힘을 내는 업종들 먼저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에서 가장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86%의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서비스업도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증권과 의약품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의료 정밀, 운수 창고, 건설 업종도 정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4.22%의 급등 양상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와 금융, 통신, 방송 서비스도 1%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와 SBC 역시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요.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일반 전기전자, 건설, 통신장비 업종도 정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포스코 케미칼은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지만 현대차와 LG전자, KB금융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보니까요. 네. 앞서서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어떡해요? 네. 1275명이라서 네.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코로나가 또 뭐 4차까지 뭐 간다고 네. 뭐 하는 말이 있던데 이제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못 모이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2명까지밖에 못 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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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유.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한 명으로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부 다 그렇게 혼밥 쪽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이렇게 또 증가세가 막 거세지니까 저도 많이 네. 무섭긴 하더라고요. 주위에도 좀 뭐 걸리신 분 있거나 그런가요? 주위에 걸린 사람 없어요. 네. 걸린 사람 없는데 이상하게 뭐 주변에 걸린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사실 또 보니까 네. 이제 여의도 식당가에서도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저도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렇죠. 뭐 이제 안에서 혼자 먹어야 되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이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네. 지금 관련주들이 좀 뛰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시젠이 그렇죠. 대표적인 것 같아요. 시젠이 이제 굉장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13.81%까지 상승해서 89,800원에 마감을 했고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큰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시젠이 좀 대장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뭐 델타 변이, 뭐 델타 플러스 변이 등등 6개 주요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당히 좀 무서워했는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치료는 아니죠. 치료는 아니고 진단해서 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잡아내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속도, 추세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잘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시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굉장하다고 전 보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뭐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전자 분석과 진단 시약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0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시젠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역대 최다 1275명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000명 넘지 않을까. 이대로 가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추세라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상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간 날 다음 날에 또 상한가 하고 또 상한가 하고 하는 것처럼 이거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상한가 이렇게 올라서 2,000명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우려도 되고 있고 아무튼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 번씩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앞서서 짚어주셨던 시젠의 주가 추이 지난해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시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우여곡절이 깊었죠. 시젠. 그래서 시젠은 예전에 굉장히 쌌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그런 주식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언제 많이 올랐냐? 바로 작년에 2020년에 그렇죠. 많이 올라서 네. 8월에 이제 16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16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 네, 빠지긴 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약간 백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면서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좀 치고 올라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요. 예전에 이제 거의 막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었습니다. 막 9,000원 이런 주식이었는데 16만 원대까지 2020년에 16배 상승을 기록했지만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그런 기업인데 확실히 이거를 연구개발을 재빠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 키트도 만들고 하니까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진짜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근데 이제 시즌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잘 맞춰서 가는 임기응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데 약간 뭐 마케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케팅이 잘못돼서 최근에 뭐 SD 바이오 바이오센서 뭐 그런 네. 종목이 뭐 상장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뭐 있었잖아요. 곧 상장한다고. 자, 그런 회사들의 좀 이렇게 좀 약간은 마케팅이 좀 밀려가지고 SD 쪽이 그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시장 1위를 지금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시즌이 약간은 영업이나 마케팅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으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진단 키트라던가 진단 시장 만드는 그 기술력과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CJ는 그래도 뭐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괜찮은 양상으로 갈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대장주인 시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즌 말고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볼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리고 휴마시스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휴마시스 역시 14%가량 상승을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 휴마시스 역시 진단키트로 굉장히 영업 유통망을 굉장히 잘 뚫어놨던 그런 기업이고요. 아까 좀 전에 뭐 말씀드렸던 또 SD 바이오센서 그런 기업도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바이오니아, 나노엔텍 등등 이런 약간 바이오와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택트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 뭐 또 그 카카오도 막 뛰어 올랐잖아요. 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언택트나 아니면 코로나 수혜주들이 굉장히 또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택배가 증가하면서 포장 업종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포장 업종이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대형 포장이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29.98% 오르면서 상한가를 갔고 테린 포장 역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좀 빠져서 어쨌든 플러스 10%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대형 포장과 테린 포장이 엄청난 추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장이란 거는 왜 그러면 이제 택배를 이제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직접 오프라인 상점에 가서 매장에 가서 뭔가를 사는 게 아니라 택배로 많이 주문을 하죠, 요즘은. 그래서 집 앞에 놓여져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박스라던가 아니면 포장재 아니면 뭐 요즘은 뭐 뽁뽁이도 있지만 뽁뽁이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거 아시나요? 뭐 이렇게 셀로 이렇게 돼가지고 풍선처럼 에어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네. 에어셀 가지고 공기 넣어서 이렇게 바람 넣어서 하는 그런 것도 포장재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공기 넣어서 푹신푹신한 거 그런 것도 있고 종이 포장재 박스도 있잖아요. 박스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진짜 단단해. 거의 종이라고 보기 힘든 그 골판지로 만드는데 네. 골판지도 이제 보시면요, 막 2중 골판지, 3중 골판지, 막 4중 골판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어떤 건 제가 봤을 때는 종이가 나무보다 더 단단해요. 물론 나무로 종이를 만든 건 맞는데 그쵸, 처음에 그쵸. 원자재는. 네. 근데 나무 원료보다 종이가 더 단단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종이를 겹겹이 쌓아놔가지고 가공을 굉장히 네, 잘해요. 가공을 잘해가지고 종이 한 겹, 두 겹, 세 겹, 막 네 겹, 다섯 겹 하면요 또 이렇게 이런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야, 이 종이가 진짜 박스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택배 산업 보면요, 막 이렇게 박스 던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 던지면서 이제 싣고 상하차 이렇게 할 때, 많이들 그렇게 네, 하시는데. 던지고 하는데 네. 그 웬만한 건 잘 안 깨져요. 웬만한 건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귀중품이다. 잘 깨지는 취급주의 이런 건 좀 깨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포장 산업 그리고 종이 산업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 고도화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 외에도 저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예전부터 좀 좋아했던 게 무림 PMP가 있거든요. 네.
무림 PMP라는 종목인데 여기도 이제 종인데 이거 종이 만드는데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공장이라던가. 근데 이 종목은 어제 별로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라가지고 물론 이거 테마를 좀 못 타가지고 안 올른 것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렇게 상한가 네.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장대 항목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무림 PMP처럼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서 이건 회사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세력이 안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세력이 또 순환하면서 이렇게 막 따라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아세아 제지도 있어요. 아세아 제지. 있죠. 네.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도 어제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좀 안 오른 종목들, 후발주자들, 후속타 이런 것들을 좀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력이 뒤에 매집을 해가지고 끌어올릴 만한 종목 이거 아세아 제지거든요. 네. 이런 거 어제 별로 안 올랐잖아요. 양봉 나오긴 했는데 3%가량 올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세아 제지나 무림 PMP처럼 어쨌든 이 종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 전통적으로 종이 업계에서 굉장히 강자였어요. 무림과 아세아 제지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결국 종이가 아까 박스 만들 때 종이 박스 만들 때 이런 것들 골판지라던가 이런 것들 되고 또 그 밖에도 사무용 뭐 저도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이런 거. 네네, 종이 그렇죠. A4 용지 다 쓰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고도화되고 발달돼도 회사에서 다 종이 많이 쓰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 또 책도 요즘 전자책 나와서 네.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의 그 감촉이라던가 저 종이책을 더 좋아해요. 종이책 더 네. 좋아하죠.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 그런 향기라던가 종이의 향기 이런 감촉이 이런 것들로 또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이제 한동안 전자책 보다가 최근에 종이책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요 전자책을 보니까 너무 눈이 아파요. 눈이 너무 이게 전자파도 나오고 네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보잖아요. 태블릿 PC로 눈이 너무 아픈데 종이책은 그래도 눈이 좀 안 아프더라고요. 피로도가 덜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종이는 우리 인류에서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인류의 삶과 함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은 종이 관련주들, 네. 종이 관련주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전 제지 업종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사양산업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1차 산업이야, 막 이러면서 1차 산업 제지 종이를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4차 산업이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되더라도 네. 결국은 1차 산업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산업, 종이산업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지, 주가 흐름이 어떤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잘 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위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약간 줄긴 했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8.1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조 5천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치가 이제 11조 6,160억이었는데 증권사 예상치가 이거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자, 근데 매출액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시고 물론 다 늘어나면 좋아요.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란 거는 그런 거죠.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거래처에 뚫어서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로 영업이익이 좀 잡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취향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매출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PSR이라던가 이런 매출 기준으로 잡기도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이 투자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둘 다 중요하다라고 난 켄 피셔의 뜻을 따르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었는데 매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수치상황 비교하면 매출은 3.6%가량 줄어들었고 네. 영업이익은 8.15% 늘어났으니까 3% 줄어들고 8%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문별로 나쁘지 않다.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IM, 그리고 소비자 가전, 뭐 TV라던가 냉장고 이런 거 가전 있잖아요. 이런 걸 CE라고 하는데 다들 좀 괜찮게 나오고 D램 같은 경우 출하량과 판매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게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건데요. 그런데 어제 주가는 이에 발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4분기 때를 돌아보면 대장주 치고는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때문인지 이제 주가가 지금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뭔가 선반영됐다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약간 그런 건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선반영돼서 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8만 원대 초반으로 지금 맴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코스피 지수 상승세만큼 최근에 삼성전자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가 지금 3,300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코스피 지금 현재로서는 3,285입니다. 하지만 거의 뭐 3,300 가량 비슷하게 됐는데 이렇게 코스피를 끌어올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래서 못 해주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다 끌어올린 거죠. 결국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면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뭐 그렇게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로 약간 균형을 맞춰서 다양화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 가지고 좀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저는 좀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면요. 이게 좀 약간 쌓인다, 누적돼서 쌓인다라고 네. 봤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 된 것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한 번 되면은 이게 반영 안 됐을 거거든요. 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다음 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 네. 또 다음 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이렇게 쌓이고 올라가면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만 5번, 6번 이렇게 반복돼서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좀 반영이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확실히 삼성전자는 진짜 서프라이즈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에 뭐 선반영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수급 상황도 이어서 좀 살펴볼게요. 수급세 주체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수급 양상을 보였을까요? 네, 삼성전자 수급 상황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네. 이상한 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양상이 나타났죠?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거 네. 7월 7일 이 부분인데요. 지금 노란색 지금 선 돼 있는 이 부분인데요. 네. 기관이 250만 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오.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왜냐하면 7월 6일 날 84만 주를 샀거든요. 자, 그런데 250만 주 팔았다. 그리고 7월 5일 날 40만 주 사고 7월 6일에 80만 주 샀는데 250만 주를 팔았다는 거죠. 더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네, 많이 팔았죠. 그리고 7월 1일 날 3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흐름들이 6월 28일 이후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 기관들이. 그러네요. 네. 기관이 많이 팔았고 투자 신탁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많이 팔았습니다. 투자 신탁에서 많이 팔았고 그다음 사모펀드도 좀 많이 팔았고 그다음 금융투자, 증권사죠. 증권사도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은 괜찮았어요. 보험은 오히려 막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 이때 16만 주 사들였거든요. 막 이렇게 약간 보합세인 것 같아요. 쌤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은 워낙에 또 삼성전자를 원래 이렇게 장기 투자를 보니까 보험 그러면 뭐 만기가 뭐 10년, 20년, 10년 납, 20년 납 막 그렇게 종신보험 이러면 막 평생 납입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길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보험과 같이 길게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연기금이죠. 네. 연기금, 우리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에. 근데 웃기는 게 연기금도 6월 28일 이후로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이제 길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자, 그리고 은행도 좀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런 금융기관 업종들이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연기금은 길게 보는데도 장기적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건 좀 의외입니다. 팔 때 80만 주, 70만 주 이렇게 파는데 살 때는 7만 주, 7만 2천 주 뭐 이렇게 사니까.
자, 그럼 외국인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6월 29일 이후로 막 170만 주, 230만 주 이렇게 팔다가 120만 주 7월 6일에 좀 사들이긴 했는데 어제 또 40만 주 팔았어요. 오늘은 좀 사고 들어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매수 강도가 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오늘 뭐 47만 주 들어와도 7월 2일, 뭐 7월 1일 이럴 때 230만 주, 170만 주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 굉장히 많이 팔았고 어제만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둘 다 꽤 많이 팔았고 개인만 이 주구장창 사들이고 있어요. 개인만. 그러네요. 개인만 사들고 있는데 뭐 이러한 모습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급상만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상만으로 봤을 때는 이 당분간은 좀 개인들 위주 장세가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삼성전자 지금 사실 뭐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감돌고 있지만 8만 전자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럼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요.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장기적인 관점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추세도 약간 단기 추세에서는 약간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자 그리고 수급상도 개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만 시뻘겋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거 실적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호재가 또 그 이상의 호재도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거 말고 그 이상의 호재가 아직은 뭐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뭐 디램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평택 공장이나 아니면 미국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만료가 되고 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확 이렇게 확공되고 이런 게 완공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막 호재 그리고 디램 가격도 막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디램 가격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중간에 막 협의도 하고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호재는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평택 공장도 완공되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바이든의 러브콜도 받았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5G 스마트폰에서 약간 밀리는 감은 있어요. 삼성전자. 근데 왜냐하면 순위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지고 뭐 삼성전자 4위, 5위권까지 밀렸다 이러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삼성전자는 그 미래를 또 내다보더라고요. 6G를 또 만들고 있어요. 6G. 맞아요. 5G가 안 되면 하나를 더 붙이면 되지. 6G. 그래서 6G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잘 될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또 다른 여타 회사들이 스마트폰 회사들에 비해서 또 6G의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뭔가 연구 개발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6G 같은 경우 속도가 막 10배 이상씩 빠르고 5G보다도 이렇다고 하니까 물론 뭐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나 전화하는 데는 지금도 무리가 없겠지만 다운로드 받는 거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문서 파일은 지금도 금방 받지만 뭐 영화 다운 받는다거나 게임 다운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훨씬 빨리 앞서도록 할 수 있는 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다른 외국 경쟁 업체들보다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쌓여서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단기적인 악재나 이게 지금 호재가 나왔음에도 지금 안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호재가 나왔음에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가 없어서 이걸로 막 무서워한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호재가 나와도 안 올라갈 종목은 안 올라가고요. 악재가 나와도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너무 많이 사들였어요. 너무 많이 사들였는데 이런 거를 뭐 나는 삼성전자 추가 매수를 지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이렇게 여력이 있어도 이거를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초반이 되면은 추가 매수하고 6만 원대 초반이 되면은 또 추가 매수하고 5만 원대 초반이 되면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4만 원대 초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4만 원대 초반이 되면 추가 매수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분명히.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그때 이제 평 단가를 낮췄으니까 추가 매수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원대 초반, 5만 원대 초반 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진짜 뭐 안 올 수도 있고 6만 원이란 이 가격대를 못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삼성전자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하지만 좀 여유를 갖고 본다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눌린다고 하면은 6만 원대 초반이 왔을 때 뭐 그게 1년 후든 2년 후든 그때 여유롭게 또 사면은 분명히 돈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뭐 조급증을 갖지 마시고 삼성전자 투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 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이에 발맞추지 못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GKL입니다. GKL은 우금숙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GKL 부탁드립니다. 비중 10%고 16,700원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GKL 오늘 시가를 보니까 16,550원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코로나 확진이 관건이다. 코로나 확진이 관건이다. 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GKL이 카지노주죠. 카지노인데 내국인 카지노 아니고 외국인 카지노입니다. 외국인 뭐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네. GKL. 여러분이 보시는 세븐럭이에요. 세븐럭. 그 세븐럭? 세븐럭이 네.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강남에 가면 세븐럭이 있어요. 강남 진짜 있어요. 지금 화면에 저거 보시는 거. 네네. 여기 어디 있으면요. 코엑스 바로 앞에 있어요. 코엑스. 삼성역 있잖아요. 네. 저는 삼성역에 예전에 진짜 자주 갔거든요. 네. 거기 박람회 가면요. 전시회에 각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탐방 이런 식으로 많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업 탐방 왜냐 실제 회사를 간 건 아니지만 그분들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자 직원들이랑 그래서 기업 탐방 가면서 삼성역 거기 많이 갔는데 코엑스에 거기 가시면 요거 바로 앞에 그 세븐럭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네. 못 들어가요. 이거 한국인 못 들어가고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이 카지노 진짜 라스베가스 한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코로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1,275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오늘 그래서 역대 최다가 되면서 이게 지금 왜 그러면 외국인들도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 늘어난데 그러면은 한국 여행을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야 한국 여행을 좀 미루자 이러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GKL 자체가 굉장히 그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네. 의외예요. 이 카지노 외국인 기업이 공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공기업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GKL은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역이한 공기업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GKL이 공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공기업 이미지는 그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이미지 아니면 뭐 KTNG, 뭐 담배인삼공사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카지노 여기 세븐럭 이거예요. 세븐럭 여기 카지노 딜러들도 계시고 이런데 아무튼 공기업입니다. 이 외국인에게 카지노를 전파해서 이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공기업인지 제가 증명을 해 보일게요. 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GKL 한번 쳐보겠습니다. GKL 쳐보면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관광공사가 51% 갖고 있어요. 지분을 정부 공사가 공사 공기업이죠.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0%, 나머지 없어요. 두 개가 다 갖고 있어요, 지분을. 그래서
61%를 이 바로 공기업, 정부에서 연금은 정확히 뭐 정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사실 공사도 이것도 정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둘 다 뭐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 소속돼 있는 기업과 비슷한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K.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서 망한다 이렇게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적자거든요. 지금 계속 적자예요. 분기별로 봤을 때 5분기 연속 적자 뭐 이렇게 나서 지금 상당히 힘든 건 맞아요. 상당히 힘든 거 맞고 하지만 뭐 자본 유보율도 1300% 있고 부채도 뭐 48% 굉장히 적고 또 뒤에서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저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GKL 좀 많이 빠졌지만 어느 정도 저는 뭐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뭐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이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네. 지금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1200명대에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저는 뭐 추세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정부가 또 뒤에서 좀 힘을 써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 한다면은 GKL 반등 구간 나올 것이고 이 기업은 절대 망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안심하면서 투자하시고 그렇다고 막 추가 매수를 막 더 하시고 이런 말은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1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KL은 카지노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산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대상입니다. 대상, 네. 네,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상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먹을 거. 네, 먹을 거.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청정원이라던가 순창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1956년에 설립돼가지고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뭐 60년, 70년 됐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이런 먹거리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장류죠, 장류. 간장, 고추장 이런 장류는 이 식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청정원, 이런 순창고추장 이런 것들을 종갓집 굉장히 역사 오래되고 이것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삼성일가 옛날에 삼성일가 이병철 회장님 그때부터 삼성에서 원래 삼성 전신이 그때 CJ제일제당으로 시작했기 네. 때문에 먹거리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대상의 청정원 이 장류는 따라가기 힘들다. 진짜 우리가 저걸 기술력을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일가에서. 자,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여기까지는 침입할 수 없는 독자적인 거의 독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 네. 보시면요. 대상 이거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대상 주식회사잖아요. 네. 위에 보시면요. 주요 사업을 볼게요. 식품 사업 보시면요. 이렇게 대상 뭐 이렇게 해서 청정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청정원 이거. 청정원이라서 많이 하고 요즘 여기 편의점에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안주 해가지고 뭐 오돌뼈 볶음, 뭐 무뼈 닭발 이런 거 잘 팔리거든요. 편의점에서 잘 팔리고 그 밖에 여기 순창고추장 보이시죠? 순창고추장, 햇살 담은 간장, 홍초, 맛선생 이런 진짜 브랜드들을 정말 잘 팔고 있고 종갓집 김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거 간장 고추장 요것만 해도 우리 고기 먹을 때 항상 간장 고추장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팔고 있고요. 이런 대상이 인도네시아로도 뻗어나갑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매출액이 추이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류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입맛을 사로잡는 지금 뭐 보이시죠? 계속 네. 뻗어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지금 해외 시장으로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상은 진짜 걱정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점 31,000원에서 빠져가지고 저는 이런 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코로나 이후로 반등을 했다가 V자 반등했다가 지금 거의 횡보입니다. 횡보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3월, 4월 2020년 3월 이후로 계속 횡보해서 1년 동안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고점 여기서.
근데 이런 게 반드시 저는 한번 튀어오르는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상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진짜 장류하면은 고추장, 된장, 뭐 간장 하면은 청정원 대상이 떠오르는 기업이다. 이거는 70년간도 그랬는데 앞으로 100년간도 그러지 않을까. 한국인의 입맛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상하면 청정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류와 관련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은 또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78%의 낙폭을 보이면서 104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276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1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5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